링크를 좀 공유를 하고 오늘은 좀 주제가 좀 상이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잘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하고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3분 정도 기다리죠. 2분? 3분? 요즘 좀 제가 올해 연초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초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략 없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한번 했고 이런 말을 했죠. 입장 중이신가? 잠깐만. 아무도 입장 안 하셨나?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손절을 자주 하는데 돈을 번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죠? 아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네. 그런 말을 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방송을 지금 4시 20분이니까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합니다. 제가 링크를 공유 드렸는데 아직 입장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냐면 돈을 못 벌거든요. 자, 두 가지를 해봅시다. 조금 하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저도 물론 일반 개인 투자가입니다만은 한번 과거를 한번 쭉 되돌려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버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냥 혹시 좀 못 벌었다 생각을 하고 뭐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까먹었으면 잘했은 장이니까 물론 개중에 이제 한 상위 1% 정도는 수익을 냈지만은 또 그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되돌려 봅시다. 우리가 왜 손해를 봤을까요? 왜 주식을 해가지고 해서 목표가 에이씨 본전만 되면 내가 주식 하나 반을 하자. 근데 한 가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은행 이자가 한 2% 되죠. 은행 이자가 우리 한국이 은행 이자가 뭐 많아봤자 한 3% 되겠죠. 3% 칩시다. 그냥 우대금리 이빨 줬다 쳐서.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은행 이자만 이런 이자보다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분 뭐 있어요? 은행 이자보다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주식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주식은요 은행 이자보다 하려고 하는 거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최소한 은행 이자의 10배는 먹겠다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 포함해서 어디 전 세계에서 월급만 받아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늙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찰수록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돈 없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마찬가지. 주식을 하는 절대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어요. 뭐 집 사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은 좀 길게 큰 그림에서 보면 본인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 봐요. 노후 대책이에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보탠다든지, 예? 생활비를 보탠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이제 그 뭐 뭐라고 할까? 자기 취미생활, 아니면 맛있는 거 뭐 가족 떠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이런 거는 다 과정이고요. 중국 궁극적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왜 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을 하냐 이거지. 이 사람한테 결제했다가 또 까이고 저 사람한테 결제했다가 까이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주식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조금 여유롭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주식을 한다 봅니다. 저도 국민연금도 넣고 있고 10년 이상 훨씬 넣고 합니다만은 공적연금으로는 우리 노후가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국민연금을 몇백만 원씩 넣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내가 금수저다, 아니면 대대손손 맛집을 운영한다, 예, 내가 그 어차피 레시피 그대로 하면 된다, 아니면 나는 공무원이라서 연금이 나중에 잘 나온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경우라면 결정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내 노후에, 예? 내 노후에 아팠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늙었을 때 자식들한테 손 불리기 싫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없어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습니까? 나는 연간 뭐 10%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목표는 절대 잡지 마세요. 예? 나는 한 달에 몇 프로를 먹겠다, 이런 쓸데없는 건 절대 잡지 마세요. 한 달에 내가 몇 퍼센트는 한 달에 10%를 먹겠다, 이런 목표 잡으시는 분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니면 합성 선물 한다든지. 근데 그런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어줍잖은 목표는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한 달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 담보 잡으세요. 예, 대출 잡고 풀로 땡겨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목표 잡지 마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란 말이에요. 10배 이상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마이너스 뭐 20, 30%를 우습게 여겨요. 안 돼. 물론 지금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저도 30%, 50%짜리 주식 몇 개 있었는데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무조건 두 자릿수 넣으면 안 돼요. 전략 없이 들어간 거. 그럼 여기서 전략 없이 들어간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주식을 베팅을 준비를 하고 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0%를 처음에 이제 100을 사고 이게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나는 200을 사서 이런 전략을 세운 주식이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 아니거든. 사놓고 나중에 판단해요. 일단 사놓고 나중에 어떡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돈 못 벌어요.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안 하는 공짜는 없으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시간을 떠나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야 공짜가 있지.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면 누구나 다 먹죠.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는 뭡니까? 두 가지. 돈하고 시간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돈하고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 서울대를 못 갔어요. 예.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야대에 못 갔습니다. 서울대가 아닙니다. 그냥 인서울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인서울에 들어올 때 목표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대학교를 갈 때 목표가 없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좀 감성팔이를 할 건데, 예? 나중에 꼭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목표 없었어요.
그냥 막연했습니다. 막연했어요. 예. 그 목표라는 거를 지금 20살 이때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되게 막연했어요. 예. 목표가 진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를 때도 많아요. 올해 이제 고3인데 네, 고3인데 얘는 목표가 확실하더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예. 초등학생 때부터 얘는 확실하더라고요. 너 커서 뭐 할래? 내 가끔 삼촌이 물어보면 예,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겠대요. 근데 이제 어른의 입장이 제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자동차에 대한 일을 하려면 네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뭐 현대차나 이런 데 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그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야,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대 좀 좋은 데 들어가서 자동차학과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자동차에 관련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대 못 갔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럼 서울대 못 간 사람은 다 루저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린 메시지는 되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주식을 할 때 되게 막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연하게 수익에 대한 목표치가 막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익에 대한 목표치 뵌 거 없어요. 많을수록 좋다요. 많다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번 1월달은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기준으로는 한 달 반만 놓고 보면 뭐 최근 한 5년 내에 제일 많이 벌긴 했어요. 뭐 그건 가끔 말씀드렸으니까 안중근 몰빵했다고. 근데 그게 또 그걸 조금 팔고 있어요. 사실은 팔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뭔 생각을 했습니까? 더 번다는 생각 안 해요. 일단은 지키자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이 1, 2월 달에 좋았던 이 수익을 지키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직업이 뭐죠? 6시부터 12시까지 주식만 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주식을 잔고에 예수금이 이빠이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쥐고 있기가 쉽느냐? 쉽지 않아요. 계속 사고 싶죠. 그래서 이게 쭉 정리하면은 개인 돈 투자가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걸 못해서 그래요. 손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럼 손절을 왜 못하냐면 기준을 안 잡아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올해는 한번 그래 보시라고. 2019년 올해는 마이너스 십자가 딱 찍히는 순간 잘라버리라고. 한번 해보시고 연말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마이너스 10%보다 잘라버리면 항상 잔고에 예수금이 있어요. 왜? 한번 저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하다가 손해가 나. 딱 팔고 나면 다시 잽싸게 바로 사요. 뭘 커버하려고. 까였으니까. 근데 그게 하다 또 까이다 보면 이것만 자꾸 찍히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요. 아, 안 되겠다. 씨. 지금 내 우시가 말해서 삼재가 꼈구나. 아씨, 안 되겠구나. 구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해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만 지켜보세요. 두 자릿수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몰빵이든 뭐든 잘라버려요. 엄청나게 쉬운 걸 말씀드려요. 투자하고 돈인데 시간하고 투자하고 돈인데 투자가 이제 투자를 하려 돈을 벌려면 이게 노력 공부죠. 플러스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진짜 재수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전업 뭐 하시든 간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주식 공부하세요. 그것도 최소입니다. 1시간은. 네, 1시간. 1시간 하시고 만약에 뭐 무방 종목이다 그러면은 계속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추천을 할까? 차트도 보고 좀 기업도 좀 보고.
보고 반성문 쓰고 이건 잘했고 이건 저랬고 그거를 평생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주식으로 돈 벌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정권사에 펀드나 랩 가입해가지고 돈 번 분 있어요? 있긴 있겠죠.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펀드나 랩의 목표치는 뭐냐 하면 이거의 목표치는 이 간접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직접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접적으로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하는 거잖아. 펀드 넣어놓고. 이거의 목표치는 은행 이자 이상이면 돼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넣을 때 100% 넣고 생각하고 펀드 넣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펀드 넣지 마세요. 무슨 100%야. 10년에 한두 번 옵니다. 예, 10년에 한두 번.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사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근데 간접 투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은행 이자 이상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직접 투자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실 관리.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근데 자금 관리라 그러면은 이게 좀 모호해요. 많이 산 종목은 안 가고 빠져버리고 그러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작게 산 거는 손절 잘해요. 근데 많이 산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10% 됐는데도 금액을 많이 사가지고 손절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흥미를 잃게 되죠. 네. 안 돼. 안 돼. 그랬고 돈 안 돼. 1시간 이상 하세요. 네. 누구한테 하냐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서울대를 가려면 요새 저는 듬성듬성 봤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확보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간접적으로는 보죠. 간접적으로 이제 듣는 게 있는데 자꾸 서울대에서 그런데 그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대학이라고 하니까 예, 서울대라고 그냥 서울대 얘기했는데 가해를 해야 돼요. 아니 쉬운 길을 왜 어렵게 가냐고.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가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입니다.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옛날 잠깐 살았던 데는 서울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입 시험보다 학력고사가 더 어려웠어요. 즉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게 대학 가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씨 내가 고등학교 때 아니 우리 반에도 그 가해 많이 받았어요. 물론 옛날 지방이죠. 그렇지만은 가해를 받았다면 제가 분명히 서울대 갔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 장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제 차량 같이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고1 때 사실은 진로를 정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경찰이 되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찰이 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육사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카트라인이. 그 당시에 거의 제가 그때 얼핏 할 때 연고대 약간 핫바리과 정도, 핫바리라면 좀 죄송합니다. 연고대 정도 갈 정도의 성적이면 됐어요. 네, 됐는데 그게 국영수만 보더라고. 국영수만 봤어요. 국영수만 보고 이제 경찰대를 엉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1부터 3까지